안녕하세요. 안덕여중 학생 여러분. 벌써 온라인 체육 수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심폐소생술 CPR 실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선생님 강당에 나와서 촬영을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제 집에서 실습을 한 번씩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오차 씨는 그냥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심폐소생술 순서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안내를 했었는데 다들 순서를 한번 제대로 다 익혀보았나요?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심폐소생술의 원리와 그 다음에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는 중요성,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의 절차와 정확한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이제 제대로 실시를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골든타임 4분이 중요한 이유와 심폐소생술 원리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네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적용과 의사결정력,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네 가지 학습 목표가 달성돼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보고 과제 활동지 작성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초등학생은 엄마를 살렸는데 아빠를 살렸다고 했던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 영상 안 보고 그냥 작성한 건 아니죠. 다시 뉴스 영상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11살, 12살 형제가 심폐소생술로 갑자기 쓰러진 엄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기억해뒀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아침 집에 있던 12살 이성열, 11살 이수열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놀라서 울기만 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형제는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동생 수열군은 맥박과 의식이 없는 엄마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형 성열군은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119 상황실에 엄마의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배워봤어요? 근데 배웠긴 했어요. 팔꿈치 딱 펴고 딴 쪽으로 꾹꾹 눌러봐요. 소리를 내거나 반응이 있어요? 했어요. 평소 학교에서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이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 겁니다. 혀가 목구멍에 막을 때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엄마 쓰러져 있어서 동생이 그 심폐소생술 하고 제가 119에 전화를. 대전시는 이들 형제를 포함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민간인 5명과 소방대원 43명을 3분기 하트세이버로 선정했습니다. 아들들한테 너무 고맙고 엄마랑 살려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잘 키웠고 라고 생각하고. 지난 5년간 119로 신고된 심정지 환자들의 이송 후 생존율은 6.6%. 100명 중 7명은 살지만 93명은 숨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가까운 제세동기를 이용해 맥박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자, 쓰러진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 형제 2명이 엄마를 이렇게 곧바로 응급처치해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살린 이런 뉴스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입니다. 11살 자, 그 다음
4분의 기적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췄을 때 다시 이 기능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생시키는 응급처치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혈액을 우리 몸속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폐는 우리가 그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런 기능들을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겠죠. 이때 이런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췄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심장을 직접 압박하고 그 다음 폐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뇌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갑자기 심장과 폐가 활동을 멈춘 경우에 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요. 자, 여기 시계를 한번 보세요. 0분에서 4분이 이제 초과되었을 때, 그러니까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춰서 이제 그 멈춘 시점부터 4분 안의 시간 동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뇌 손상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4분을 지나서 6분 상간에는 뇌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6분 이상에서 10분까지 지체될 경우에는 뇌 손상이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지체될 경우에는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배운 대로 실시를 해준다면 그 고요한 우리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자면 119 구급대가 현장을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 4분 이내가 15.5%, 5분 이내가 16.1%, 6분 이내가 19.9%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도착했을 때 이런 시간이고요. 대부분 10분 이내에 38.6%로 이렇게 많아요. 근데 10분 동안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뇌사 상태에 이를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익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뭐 CPR 실행 시간대별 소생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장이 멈춘 후부터 이게 분 단위로 시간이 이렇게 쭉 경과할 때 1, 2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다시 살아날 확률이 97%까지 높아지죠. 97%, 90% 시간이 지체될수록 다시 살아날 때까지의 그 확률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10분이 지나가게 되면 뇌사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골든타임 4분 안에 정확하게 실시를 하는 그 용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에서 5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발견하고 나면 4분 이내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생존 사슬이라고도 하고요. 소생의 고리 해서 이렇게 연계된 절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일단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호흡이나 이제 의식이 없다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제 빨리 응급처치를 시행해야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는 심장 충격기가 요새는 진짜 많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빨리 가지고 와서 신속한 그 심장 제세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급대원의 그 처치에 따라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을 실시한 다음에 심정지로부터 발생한 이후로부터 통합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생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심폐소생술 순서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영상을 잘 살펴봤다면 누구나 다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곧바로 현장 조사, 의식 및 호흡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나도 안전을 지켜야겠죠. 나 스스로의 안전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차가 막 이렇게 오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의 안전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안전한 상황이라면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에게 가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제 괜찮은지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저희 괜찮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의식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때 마구 흔들면 안 돼요. 뭐 척추 신경 손상이나 또 다른 이런 그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가볍게 이렇게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면서 호흡과 반응 그리고 의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곧바로 이거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 가지고 신고를 요청을 해야 하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CPR 해서 가슴 압박을 곧바로 실시합니다. 이제 의식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도 불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가슴 위치에 이제 우리가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심장 안에는 혈액과 그다음에 혈액 안에는 산소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혈액을 빨리 몸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이제 가슴 압박을 통해서 해주면서 이제 뇌로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 조금 빠른 속도예요. 5cm에서 6cm 깊이로 체중을 실어서 수직으로 가슴을 30번 압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기 누워있는 사람 기준으로 여기 수직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손바닥과 나의 팔꿈치가 수직으로 해서 심장에 수직의 힘이 이렇게 실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엉덩이 축과 어깨를 이렇게 곧게 펴줘가지고 이 어깨와 팔꿈치의 그 수직 힘으로 이렇게 심장을 눌러줘야 되고요. 여기 손바닥 보면 알다시피 손바닥을 전체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손꿈치 아래쪽 있죠. 손꿈치를 이용해가지고 명치 부위에 이제 정확하게 된 다음에 수직으로 압박하는 힘을 실어줍니다. 자, 적정한 기도 확보 후에 인공호흡을 실시하고요. 기도 확보는 이제 숨기를 연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30번의 가슴 압박 이후에는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힌 다음 다른 손에 손가락을 환자의 턱에 대고 머리 뒤로 젖히기, 그리고 턱 끌어올리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닫혀 있는 모습이고요. 기도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산소가 들어가지 않겠죠. 이렇게 기도를 확실하게 열어주고 코를 잡고 입을 다 막은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자, 여기 인공호흡 2회가 나와 있죠. 이마를 젖혔던 손으로 코를 막고요.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에 매회 1초 정도로 2회 충분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심호흡이 아니라 정상호흡으로 불어넣고요. 가슴 호흡이 일어나는지 옆눈으로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숨을 불어넣고 난 뒤에는 코에서 손을 떼어서 이제 호흡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래도 아직 호흡 상태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자동 제세동기 또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실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5주기 약 2분 동안 실시를 하고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실시를 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 동기가 도착한다면 자동 제세 동기를 연결하여 지시에 따라서 심장 충격까지 같이 병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30회씩 7번 반복해 실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30회씩 반복적으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연습을 실시를 해보고요. 선생님 이 영상을 다시 되감기 해서 집에서 틀어놓고 실시를 한 번씩 실습을 실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인공호흡 방법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인공호흡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그리고 처음에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적합한 그 처치 방법이 인공호흡도 포함이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목격자에게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심정지 발생 초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하는 경우와 인공호흡을 같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어려운 분은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시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인공호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세요.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턱 뼈에 대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나 팔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를 막지 않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단단히 잡아 콧구멍을 막고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지 쳐다보고 1초 불어넣고 떼었다가 다시 1초 불어넣고 하는 식으로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목격자에게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심정지 발생 초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하는 경우와 인공호흡을 같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어려운 분은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시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인공호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세요.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턱 뼈에 대고 자, 심폐소생술 초기 단계에서는 인공호흡 실시가 어렵다면 곧바로 심장 압박만 실시해도 상관없다라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이미 심장에 있는 혈액에 충분한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만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줘도 그 위기 상황에서 심장이 멈추고 그다음에 호흡이 멈춘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수동적으로 심장 압박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인공호흡이 없이 그 심장 압박만 시행해줘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이제 심장 압박 30번과 그다음 인공호흡 2회를 병행해서 실시해 주는 것이 그 환자의 소생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방금 말했듯이 인공호흡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슴 압박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가슴 압박만이라도 환자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쓰러진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조차 무섭고 두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119에 도움 요청만이라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나의 가족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친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이 안전 활동을 배우는 첫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근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 곁으로 성직자가 지나가지만 이렇게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쳐 가요. 근데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치료하고 자신의 돈을 모두 털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를 의뢰를 하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 이렇게 의롭다 해가지고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성경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고 올게요.
'cause I want to weep. I know I can't have you. I wipe my tears away, away. Wish for the summer one. 자, 앞서 본 영상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국가이다 보니까 전쟁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응급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구해주지 않았을 때 과연 이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논란의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착한 사마리아 법은 약간 간접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해가지고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착한 사마리안법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벌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다가 혹시라도 그 환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책임을 감면해주기 위한 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응급 상황의 환자를 어떻게 처치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CPR 체조를 따라 해주세요. 개학 후에 학교에 강당에 모여가지고 학급 플래시몹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선생님 영상에 나왔던 그 가슴 압박 실시와 인공호흡법 있죠. 그래서 집에서 베개, 그 다음 쿠션, 각종 인형 등을 활용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6, 7차 시에 이어지는 과제입니다. 심폐소생술 2주기 반복 영상을 촬영하여서 업로드를 해주거나 또는 픽처 캡툰이라고 해서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동작의 사진을 이렇게 구분마다 촬영을 해서 만화 형식으로 심폐소생술 절차대로 이제 파일에 업로드해서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 문서를 일단 과제 활동지로 올려두었고요. 6, 7차 시에 거쳐가지고 과제를 낸다면 두 날의 과제를 모두 다 출석으로 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별도로 과제 안내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요. 미루지 말고 오늘은 일단 실습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하면서 사진 촬영한 걸 바탕으로 픽처 캡툰이나 또는 영상 촬영한 걸 바탕으로 업로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과제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간혹 내 초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한테 다 비공개로 일단 다른 친구들은 볼 수 없는 상태로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만 일단 보고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구글 클래스룸 내부에다가 그냥 두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를 마지막으로 안전단원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점프밴드를 시행을 할 건데 빨리 그 전에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다 이겨내서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